드디어 국내에서도 안도르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날이 왔습니다. 매주 영상 기획이랑 썸네일 제작만 하면서 언제쯤 이것들을 올릴 수 있을지 하염없이 기다리기만 했는데 드디어 입을 열 수 있어서 참 후련합니다. 그런데 정작 후기를 쓰고 말하려고 하니까 막막하기만 한 것이, 보신 분들이라면 아시겠지만 안도르는 지금까지 우리가 본 스타워즈 작품들과 정말 결이 다른 작품이었죠. 굉장히 여유롭고 세세하게 이야기를 빌드업하기 때문에 전세계 많은 스타워즈 유튜버들이 3화까지 이 드라마를 동시 공개한다고 했을 때 두려움에 벌벌 떨었음에도 작품 성격 덕분에 다행히 야근으로부터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게 아니었나 싶습니다. 드라마 안도르의 오프닝 장면은 자신이 오래전에 잃어버린 여동생을 찾으려는 카시안의 이야기로 시작됩니다. 기업들이 다스리는 기업구역의 몰라나 원 행성에서 카시안은 어느 클럽에 들어가 자신의 여동생이 어디로 갔는지 실마리를 찾으려 했지만 여동생은 이미 몇 개월 전에 뜨고 없다는 소식만 듣게 되고, 설상가상으로 심기가 불편했던 기업 경비원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시비가 걸립니다. 카시안은 경비원들을 뿌리치고 도망치려 했지만 그 과정에서 일어난 사고로 경비원 중 한 명이 죽었고, 목격자를 남길 수 없었던 카시안은 나머지 한 사람까지 총으로 쏴 죽이고 맙니다. 안도르의 오프닝 장면은 정말 강렬했습니다. 블레이드 러너를 떠올리게 하는 아주 어둡고 미래적인 배경의 도시에서 비 내리는 밤에 일어난 살인사건, 로그원을 볼 때도 느껴졌던 외전작 특유의 어두운 색채가 눈에 많이 띄던 장면이었습니다. 유혈이 낭자하진 않았지만 이 강렬한 액션으로 시작되는 오프닝 장면은 드라마 안도르가 그리는 일련의 사건들의 시발점으로서 드라마 시작과 동시에 관객 입장에서 굉장히 몰입하게 만든 장면이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오비안 케노비 드라마가 보여준 쓸데없이 잔인한 사지절단 장면들보다는 이런 식으로 적전선을 지키면서 어둡고 우울한 장면을 그림으로써 소위 수위 높은 장면들을 구성하는 것이 훨씬 나은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오프닝 장면에서 또 한 가지 재미있는 사실은 바로 스타워즈 영상 매체에서 처음으로 야빈 전투력을 사용했다는 점입니다. 드라마는 장소 설명과 함께 BBY 5년이라는 기념법으로 작중 시간대를 설명하는데요. 이 친절한 설명 단 하나만으로 스타워즈 작품군 특유의 어느 시간대에서 벌어지는 일인지 헷갈리는 어려움을 해결했다는 점에서 앞으로도 많은 작품들이 이 기념법으로 친절한 설명을 해주면 더 편리하겠다 싶었습니다. 다만 막상 BBY 5년이라는 글자를 보니 이 쇼의 주인공인 카시안 안도르에게 남은 시간을 보여주는 타이머 같기도 해서 참 씁쓸했습니다. 이 남자에게 남은 시간은 이제 겨우 5년뿐이니 말이죠. 10분여의 긴박한 오프닝 장면을 지나면 드라마의 주요 배경 중 하나인 페릭스 행성이 소개됩니다. 페릭스 행성을 비롯한 작품 초기의 행성들은 모두 프리옥스 몰라나라는 대기업이 통치하는 기업 자치령 행성계의 행성들입니다. 주로 공화국기에 기업령 행성들이 많이 존재했는데 제국기에도 그 역사가 이어지는 듯합니다. 이 행성들은 자치권을 어느 정도 보장받지만 제국에 정기적으로 보고를 올리는 식으로 관리를 받게 됩니다. 페릭스에서 양어머니인 마바와 드로이드 B2와 함께 사는 카시안은 간밤에 대형 사고를 숨기기 위해서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부탁하고 다닙니다. 드라마는 첫 3개 에피소드를 할애해서 카시안이 어떤 인물인지를 빌드업 하는데요. 카시안은 친구들에게 빚을 지고 돈을 빌리고 거짓말을 시키면서 하루하루 연명하는 수지타산적이고 어떻게 보면 이기적으로 보이기까지 하는 인물입니다. 로그원에서 우리가 본 반군과 대의를 위해서 모든 걸 내다버릴 수 있는 사람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인물이죠. 드라마 안도르에 등장하는 캐릭터들은 대부분 모두 이렇습니다. 이들은 하루하루 살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그 사이에서 친구와 이웃 간의 정, 연인 간의 사랑으로 인생이라 할 만한 것을 살아나가는 서민들입니다. 안도르는 이런 서민들을 묘사하면서 자연스럽게 스타워즈 세계관 내의 인물들이 진짜로 살아가는 모습들을 그립니다. 제가 블로그나 유튜브를 하면서 스타워즈와 관련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들이 바로 사람들이 살아가는 광경에 대한 것들이었는데요. 전에 질의응답을 할 때 스타워즈에도 우산이 있느냐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받은 적도 있었고, 여기 사람들은 뭘 먹고 사는지 궁금함을 보여준 분들도 아주 많았습니다. 스타워즈는 안도르 이전까지는 생활적인 측면을 잘 묘사하지 않아서 심하게 말하면 사람들이 은하계에서 미래적인 옷을 코스프레하고 활보하는 듯한 인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제 아무리 제다이 기사들이 용감무쌍하고 스톰트루퍼들이 멋져 보인다 한들 그들도 기본적으로 의식주가 해결되어야 영웅담과 무용담을 들려줄 수 있을 텐데 말이죠. 디즈니 체제 이후로는 외전들을 통해서 영상 매체에서 의식주 생활을 보여주는 장면이 많았지만 그렇다 한들 정말 손에 꼽을 수준이었기에, 그리고 보여준다 한들 은하계 외곽을 우주선 하나만 몰고 다니는 용병들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처한 이들의 모습이었기에 딱히 공감 가는 모습을 보기는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안도르는 다릅니다. 드라마 속 인물들은 꾸준히 무언가를 먹고 자고
다른 사람들과 상호작용을 합니다. 다시 말해서 현실 세계의 진짜 사람들처럼 살아가기 위해서 실제로 행동을 한다는 소리입니다. 저는 디즈니랜드의 스타워즈랜드를 가서야 이런 현장감 넘치는 감정을 느꼈는데 드라마를 보는 내내 그때의 감각이 똑같이 느껴져서 굉장히 신기했습니다. 안도로는 은하계 사회를 움직이는 중추, 즉 서민들의 삶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스타워즈 세계관을 자연스럽게 돌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서민들이 있어야 기업이 있고 군대가 있고 국가가 있고 전쟁이 있는 것이기에 그동안 모두가 무시하던 계층에 포커스를 맞춤으로써 스타워즈는 새로운 확장을 시도했습니다. 클래식 3부작이 구축한 세계관을 프리퀄 3부작이 더 넓게 확장했다면 안도르는 깊이감을 확장했다는 느낌이 강합니다. 많은 분들이 안도르가 스타워즈 소설, 특히 레전드 세계관의 소설을 영상화한 느낌을 받는다고들 하시는데 레전드 세계관 소설에서는 루크가 핫초코를 좋아한다는 등 현실의 문화를 지금보단 더 날것으로 이야기에 끌어온 부분들이 많았고 특히나 이런 점들이 생활적인 측면에서 도드라졌기 때문에 더더욱 그랬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생활적인 측면이라 하니 개인적으로 시선이 많이 가던 부분은 각종 컴퓨터 패널이나 콘솔들 그리고 소품들이었습니다. 디자인만 조금 달리했을 뿐인데 스타워즈 세계관 안에서 쓰는 물건으로 변모한 소품들 그리고 공간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것과는 별개로 유에서 유를 창조한다는 점이 흥미로웠습니다. 이번 드라마는 현장 로케이션이 많았던 만큼 특히 배경 공간에서 이런 점들이 많이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페릭스 행성은 굉장히 칙칙하지만 사람 사는 동네 느낌이 강하게 듭니다. 페릭스 행성에 없는 것이면 쓸모없는 것이라는 어느 노인의 말 맞다나 그들은 돈이 되고 삶에 도움이 되는 것들이라면 악착같이 일을 하면서 힘들지만 서로서로 도와가는 삶을 이어나갑니다. 그 자잘한 디테일들이 정말이지 마음에 들었는데 그 중에서도 몇 가지 더 눈에 들어온 것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페릭스 행성의 종직이었습니다. 타임 그래플러라 불리는 이 인물은 강철로 만들어진 모루를 종삼아서 출근 시간과 퇴근 시간을 알립니다. 모루를 망치로 강타하는 그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의식을 치르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진지해 보이는데요. 우주선을 타고 다니는 세상에서 시간을 원시적으로, 다시 말해서 전통적인 방식으로 알리는 이 모습은 어쩌면 페릭스 행성의 산업 문화가 아주 오래되었고 이들의 삶의 방식 또한 오래되었으며 또한 시간이 흘러도 그 모습이 존중받는다는 일종의 장치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두 번째는 시민들이 위협을 인지하고 철제 물건들을 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인지하지 못했는데 이런 모습은 실제로 중남미 국가들에서 정부의 시위를 하는 카세롤라소 문화에서 가져온 모습이라고 합니다. 한국이 촛불 시위로 유명하다면 중남미 지역은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들기면서 시위를 벌인다는데요. 1964년도에 브라질에서 식량난을 우려한 주부들이 텅 빈 냄비나 프라이팬을 두들긴 것에서 유래가 되었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먹고 살기 힘든 서민들이 그런 상황을 조성하는 정부의 반발하는 모습인 것이죠. 페릭스의 환경은 전반적으로 중남미 국가를 강하게 연상케 합니다. 오프닝 장면에서 프리몰 직원들이 카시안에게 물을 헤엄쳐온 것이 아니냐는 식으로 깔보듯 말하는 것도 비단 스타워즈 은하계에서의 문제뿐만은 아니죠. 드라마 방영 이전부터 쇼 제작자인 토니 길로이 그리고 멕시코 배우인 디에고 루나가 말했던 것처럼 안도르는 SF 첩보 드라마임과 동시에 굉장히 사회 비판적이고 정치적인 드라마이기도 합니다. 마치 조지 루카스가 클래식 트릴로지 작업을 하면서 은하 제국의 비주얼은 나치 독일에서, 그 지도자인 황제는 미국의 리처드 닉슨 대통령에서, 그리고 그에 저항하는 은하 내전기의 반란군은 베트남 전쟁기의 베트남군에서 영감을 받고 스타워즈라는 스페이스 오페라 영화를 만들었던 것처럼 말이죠. 드라마 만달로리안이 조지 루카스에게 영감을 준 모험전기, 영웅서사적 이야기에서 모티프를 따와서 이를 재현함으로써 이색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동경할 이야기를 만들어 대성공을 거두었다면 안도르는 루카스에게 영감을 준 또 다른 요소인 현실 세계의 역사를 대입하여 이색적인 공간에서 우리가 공감할 만한 이야기를 만들어 큰 호평을 받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담이지만 로그원 프리퀄 드라마가 카시안을 주연으로 한다고 했을 때 저도 그렇고 왜 진 어소라는 흥미로운 캐릭터를 주연으로 하지 않는지 궁금해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드라마의 방향성을 보고 납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진 어소는 어떤 캐릭터인가요? 길거리를 전전하면서 정말 비극적인 삶을 살다가 영웅이 된, 얼핏 보면 서민을 대표하는 인물인 것처럼 보이지만 그
탄생과 생애는 전혀 서민의 그것과 가깝지 않습니다. 진의 친아버지는 공화국과 제국의 인류 과학자이고 아버지의 친구인 크레닉은 정부 권력 다툼의 중심에 있는 요인이며 양아버지나 다름없는 소우게레라는 온 우주의 이름을 날리는 반란군입니다. 드라마는 제국기 스타워즈 은하계라는 거대한 카스트 피라미드의 최하층을 다뤄야 하는데 이 최하층 사람들을 대표하기에 진은 이미 태생적으로 영웅서사의 주인공과 가깝습니다. 반면 카시안은 태생부터 비범한 구석이 하나도 없습니다. 은하계에 차고 넘치는 평범한 행성 출신에 입양된 곳도 평범한 가족이고 삶도 평범합니다. 진 어소를 다루는 스타워즈 소설이 이미 2권이나 있다는 사실은 차치하더라도 드라마를 보면서 점점 카시안이 주인공이 될 수밖에 없었던 정황을 납득했던 것 같습니다. 한편 살인을 저지른 카시안의 뒤를 쫓는 이는 젊고 야망 있는 기업 경찰 시릴 칸이 이끄는 프리몰의 경비원들입니다. 3화까지의 인트로 이야기에서 제국이 코빼기도 보이지 않는다는 점이 참 재미있는데요. 왜냐하면 제국의 하청 기업이긴 해도 프리몰도 어디까지나 기업이란 점에서 프리몰의 직원들도 결국 서민 내지는 소시민들이기에 이 드라마는 군인과 군인, 사상가와 사상가끼리의 마찰이 아닌 시민들 사이의 마찰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는 방법과 입는 옷만 다르지 이들 또한 살기 위해서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근무하다가 국수를 먹는 직원처럼 짧은 장면들임에도 이런 인상을 주는 요소들이 많았습니다. 다만 이들은 페릭스 사람들로 대변되는 저 아래의 서민들에 비해서 권력층에 비교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점에서 시릴 칸 같은 인물들을 낳는 집단이었고 칸과 같은 사람들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허울뿐인 명예니 영광이니 하는 것들을 쫓다가 카시안과 마찬가지로 대형 사고를 칩니다. 저는 이번 드라마를 보는 내내 시릴 칸이라는 캐릭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어쩌면 카시안보다도 더더욱 눈길이 가는 캐릭터였는데요. 왜냐하면 시릴은 현실에서도 많이 보이는 유형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군필인 저로서는 갓 부임한 신임 소위 같다고 장남 삼아서 놀리긴 하는데 농담은 제쳐두더라도 열정 하나만 쥐고 사회로 내던져진 사회생활 초년생들은 굳이 스타워즈 우주까지 가지 않더라도 주변 친구들 중에서 찾아도 꽤 손쉽게 보이는 인물들이니 말입니다. 시릴의 입장에서는 동료 경비원들이 목숨을 잃는 참사를 겪게 되어서 이유는 모르지만 사건의 진상을 은폐하려는 상부의 명령을 어기고 진실을 찾으려 했던 것일 뿐인데 일이 틀어졌으니 정말 억울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억울하건 그렇지 않건 카시안의 실수는 시릴의 실수와 합쳐지면서 더 큰 스노우볼을 굴릴 예정이죠. 시릴 칸의 이야기는 국내에 4화가 방영되고 나서 더 자세히 해보려 합니다. 카시안은 점차 좁혀오는 프리몰의 포위망을 루선 레일이라는 수수께끼의 캐릭터의 도움으로 빠져나옵니다. 그리고 행성을 빠져나오는 그 마지막 순간에 자신의 어릴 적 기억을 회상합니다. 카시안의 어릴 적 이야기는 따로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번 영상에선 언급하지 않았는데 그가 전혀 예기치 못한 도움으로 위기에서 벗어나 인생의 새 챕터를 맞이하는 순간이 반복된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을 교차 편집으로 도드라지게 보여준 3화의 엔딩 장면은 안도르를 보신 모든 분들이 감탄했을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로그원에서 어린 진 어소가 소우게르라의 손에 이끌려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갔던 것처럼 카시안 또한 매번 더 넓은 우주로 나아간 계기가 자의가 아닌 타의에 기반한 것이라는 유사성도 참 재미있죠. 안도르는 호흡이 느립니다. 굳이 다른 스타워즈 드라마들과 비교를 하자면 만달로리안의 1시즌과 비슷하거나 더 느리고 오비안 케노비나 보바책에 비하면 0.5배속 수준입니다. 드라마가 시작하자마자 인퀴지터들이 나타나서 다 때려 부수거나 아니면 스페이스 닌자들이 나타나서 주인공을 두들겨 패지도 않습니다. 그 대신 안도르는 주인공과 배경 공간, 이 사람의 과거 역사와 현재의 성격, 그리고 5년 후에 있을 이야기와 어떻게 연결될지 등등 굉장히 많은 생각거리들을 줍니다. 제가 요 근래 스타워즈 드라마들의 후기를 남길 때마다 말버릇처럼 한 더 느렸으면 좋겠다는 말이 있습니다. 드라마 안도르는 차분하고 섬세하게 서사를 쌓아 올라가는 만큼 그런 제 바람에 딱 맞는 드라마였습니다. 호흡이 느린 작품을 어려워하는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다행히 드라마는 3화에 하나씩 스토리 아크를 나누어서 진행되기 때문에 그런 분들은 일부러라도 3화씩 몰아서 보시면 3개의 느린 드라마 에피소드들이 아니라 탄탄한 영화 한 편을 보시는 것이나 다름없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즐겨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너무 재밌는 작품이 나와서 말이 많아졌습니다. 아직 코러산트는 코빼기도 나오지 않았는데 벌써 이러면 어쩌자는 걸까요? 여러분의 감상은 어떠셨나요? 앞으로 어떤 요소들이 기대되시나요? 영상 댓글로 남겨서 다른 분들과 공유해보세요. 현재 스테디오 후원 사이트에서 한 달 무료 이벤트를 하고 있으니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